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말하기 그리고 사람의 연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글도 쓰는 박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강사로서 일을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20살이 되면서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었던 방송이라는 일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라디오 방송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하면서 이제 뭐 기획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실제로 방송을 진행하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오래 해왔습니다. 라디오라는 매체의 특성상 이제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 안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소통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 때문에 왜 힘들어 하는 걸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도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뒤늦게 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 주로 이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스토리와 또 바디랭귀지와 함께 더불어서 스피치가 두려운 당신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제 방송이나 또 어떤 무대 위에서 진행을 하는 역할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그렇게 무대 위에서 내려오면 항상 저한테 하는 질문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말을 잘 하면서 지내잖아요. 근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스피치가 두려운 당신,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그래서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해서 겉으로 표현되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또 그 책을 시작으로 해서 또 자연스럽게 칼럼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일간지나 회사 사보 등의 관계에 대한 또 소통에 대한 말하기에 대한 글들을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말하는 걸 굉장히 즐겁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뭐 거울 앞에서라던가 아니면 뭐 카메라 비슷한 내용들을 앞에 놓고 뭔가 혼자서 말하는 연습들을 굉장히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시키지는 않았었고 그 행위가 굉장히 즐거웠었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제가 진짜 방송인이 되게 됐고요. 나는 어릴 때부터 즐겁게 했던 행동이었으니까 당연히 즐겁게 일을 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즐거웠던 말하기가 굉장히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갑자기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이크 앞에 앉는 게 굉장히 두려웠던 순간들이 갑자기 저한테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들을 제가 극복해내면서 말을 하는데, 특히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말하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말할 것인가의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면 무엇을 말할 것인가, 전 이건 인문학적인 측면에서의 말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내일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 회사의 주요 결과물들을 발표를 해야 돼. 이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말하기를 통해서 단시간 내에 나의 말의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주체인 나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고, 그 말을 하는 주체인 나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면 기술적인 말하기는 정말 단시간적으로 효과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런 목표물이 다가왔을 때 똑같이 또 해내야 되고 똑같이 또 해내야 되고, 지난번에 잘한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걸까? 이런 도돌이표 안에 갇혀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역시 그런 경험들을 했었고, 말을 하는 나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됐을 때 거기에 플러스 기술적인 말하기가 얹어지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철학 쪽에 관심을 갖고 말을 하는 나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논문도 그런 쪽으로 제가 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의 말을 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저 역시도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회사에 처음에 입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 형식의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중간 관리자라던가 임원분들을 위한 스피치 코칭을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직장 내에서 가장 큰 문제는 관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계에 있어서 사실 말이라는 것은 뭐 겉으로 나오는 표현되는 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입으로 하지는 않지만 뭐 표정이나 몸짓으로 표현되는 비언어를 통해서 그 관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특강 형식에서는 아무래도 한 2시간이나 3시간 안에서 마무리가 되는 강의들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조직이라는 기관 안에서는 명확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이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단시간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이제 단시간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말하기이고, 우리가 또 나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는 그 안에서 나오는 말들이 입으로 또 몸짓으로, 눈짓으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됐을 때 뭐 자신감이라던가 나의 자존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더 강렬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중간 관리자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위에 있는 리더분들에게도 잘 전달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피드백을 잘 전달받아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내가 또 이제 굉장히 얼마나 세대가 빨리 변하고 있어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 새로 들어온 우리 신입사원들하고 의사소통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고민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이제 밑에 새로 들어오고 있는 신입사원들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그 사이에서의 중간 다리 역할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중간 관리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잘 경청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회사 내이기 때문에 어렵고 불편하지만 꼭 해야 되는 그런 피드백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피드백들을 할 때 내가 막 쟤는 왜 일을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하게 되면 꼭 필요한 말이지만 상대방에게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로 전달이 안 되거든요. 아우, 또 잔소리, 이렇게 전달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직 안에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그 말을 상대방이 그래, 내가 정말 달콤하게 들리는 말은 아니지만 꼭 나에게 필요한 말이구나 라고 인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이러한 측면에서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중간관리자의 고민들을 함께 말하기를 통해서 풀어보는 단계별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열심히 여러 경험들을 거쳐서 리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리더는 말하기 자신이 있느냐, 나는 어떤 말 해도 다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거든요. 리더는 특히 이제 외롭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 라고 항상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지만 실제로 조직 내에서 굉장히 그 리더의 말하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달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분들 같은 경우는 1대1로 스피치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그 리더분들의 내면과 또 겉으로 표현되는 진실된 말하기,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각들이 조직원들에게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말하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